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빨리 후딱 끝내죠. 토요일이니까. 네. 부동산 공시법 1번. 문제 어려웠나요? 쉬웠나요? 어려웠어요. 1번.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 보존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소유권 보존 등기는 무조건 출제되는 등기죠. 네, 무조건 출제가 됩니다. 우리 부동산 등기법 제65조에는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규정을 두고 있어요. 첫 번째, 뭐가 있습니까?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 그 상속인, 그 밖에 포괄 승계인은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고 돼 있고, 2호에는 확정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도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고 돼 있고, 3호에서는 수용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을 증명하는 자도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고, 제4호에서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자치구청장의 확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도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이거 꼭 외워두셔야 돼요. 근데 여기 첫 번째는 대장의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 그 상속인, 그 밖에 포괄 승계인은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는데, 대장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 부동산 표시사항이 있을 테고 최초의 소유자로 갑이 등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갑은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반대 해석상 최초의 소유자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은 자는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한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로부터 상속을 받은 자, 상속인도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상속인도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그 밖에 포괄 승계인도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데, 그 밖에 포괄 승계인에 해당되는 자는 뭡니까? 포괄 유증을 받은 자. 포괄 유증을 받은 자도 포괄 승계인이죠. 보존 등기 신청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특정 유증을 받은 자는 포괄 승계인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특정 유증을 받은 자는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없을 겁니다. 최초의 소유자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은 자의 상속인은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겠죠. 얘가 안 되니까 그 밑에 있는 애들은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는 국가가 되더라는 겁니다.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은 자는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토지의 경우에 해당이 돼요. 왜냐하면 토지는 국가가 맨 처음에 탄생하게 되면 국가 소유예요. 그 국가 소유를 국민들에게 분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이게 생략된 거라고 했죠. 이렇게 생략된 겁니다. 토지라고 한다면. 근데 건물은 얘기가 달라져요. 건물은 국가가 탄생했을 때 국가 안에 있는 모든 건물이 국가 소유입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 건물은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을 받았으라도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토지에 한정하게 됩니다. 두 번째, 확정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을 증명하는 자도 보존 등기 신청할 수가 있는데, 이 판결서는 주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유가 있죠. 그런데 주문이 무엇으로 끝나건 간에 이 이유에 갑이 소유자임이 표시가 되어 있다면, 법원은 이 갑을 소유자로 인정을 해준 겁니다. 따라서 갑은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을 거예요. 주문이 뭐로 끝나건 간에 이 주문의 끝문장 갖고 뭘 판단합니까? 판결의 종류가 결정이 돼 있죠. 그래서 판결의 종류와 관계없이 이 이유에 갑이 소유자로 표시되어 있다면 이때도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이때 여기 원고도 기록이 돼야 될 테고 피고도 기록이 돼야 될 텐데, 이때 피고는 아무나 피고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판결이 효력 있는 판결이 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그럼 제대로 된 피고를 뭐라고 부르냐면 피고 적격이 있는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피고 적격이 있는 자를 피고로 삼은 판결만이 유효한 판결이 돼요. 그러면 갑은 여기 건물을 신축한 자이기 때문에 갑은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건물을 신축한 자니까. 그런데 을이 서류를 위조해서 영수증을 위조해서 자신이 마치 소유자인 것처럼 대장소관청에 가서 등록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는 소유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위조된 서류 가지고 대장에 등록됐으니까. 따라서 이 부동산에 대해서 진짜 소유권자 갑과 가짜 소유권자 을이 분쟁을 일으킨 겁니다. 분쟁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요 갑은 요 을을 피고로 삼아서 판결서를 받아서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겠습니까? 있어요.
그럼 이 을은 이는 피고 적격이 있는 자가 되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이 피고 적격이 있는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보전 등기를 신청할 가능성이 있는 자를 피고 적격이 있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는 최초로 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된 자죠. 따라서 보전 등기 신청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 을은 피고가 될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갑이 을을 피고로 삼은 그 판결은 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판결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로부터 상속을 받은 자는 피고 적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보전 등기 신청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포괄 유증을 받은 자는 피고 적격이 있겠습니까? 있을 겁니다. 왜? 보전 등기 신청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면 을로부터 특정 유증을 받은 자는 피고 적격이 있습니까? 없겠죠. 얘 보전 등기 신청할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럼 최초의 소유자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록을 받은 자는 보전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죠. 따라서 피고 적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이러한 자들은 피고 적격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를 상대로 해서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보전 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 더. 이거는 건축 허가서예요. 건축 허가서에 건축주가 여기 등록이 되어 있는데 건축주. 얘는 보전 등기를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죠. 기억나셔요? 따라서 건축주를 피고로 삼은 판결도 유효한 판결이 될 수가 없어요. 그 판결을 가지고 보전 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나 더. 요거는 대장인데 부동산 표시사항이 등록이 될 테고 그 다음에 여기 최초로 소유자로 등록된 자가 없더라는 겁니다. 이때는 누구를 피고로 삼아야 됩니까? 진짜 소유권자 갑은. 이건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했죠. 부동산이 건물일 때는 누구로 피고를 삼아야 된다고 했습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 시장, 군수, 구청장. 이유는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건물과 관련된 서류를 다 관리를 합니다. 따라서 요 시장, 군수, 구청장을 피고로 삼아야 될 테고 토지는 누구를 피고로 삼다고 했죠? 국가를 피고로 삼아야 될 겁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용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을 증명하는 자도 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데 수용은 원시 취득으로 논리를 구성한다고 했죠. 그래서 단독 신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가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보전 등기 신청하는 것이고 등기부가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무슨 등기 했습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했죠. 등기부가 없을 때는 보전 등기를 신청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이 확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도 보전 등기 신청할 수가 있는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이에요. 그래서 비자치구청장의 확인 갖고는 보전 등기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이 자치구청장은 보통 강역시나 도에 있는 구가 자치구예요. 그래서 이 자치구는 주민이 선거에 의해서 이 구청장이 선출이 됩니다. 그런데 특별시나 강역시가 아닌 일반시가 있죠. 강명시 이런데 여기 구가 있나요? 없나요? 고양시는 구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고양시는 동구 서구가 있는데 이건 비자치구청장이에요. 이렇게 보통 강역시나 도가 아니라 강역시 그 다음에 특별시 여기에 있는 구를 보통 자치구라고 하는데 자치구청장이 확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을 받아야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이 보전등기와 관련해서 출제가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1번 보시면 틀린 것은 1번 자치구 구청장이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토지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건물의 소유권 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토지의 소유권 보전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 맞아요? 뭐 잘못된 것 같은데 자치구 구청장이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토지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건물의 소유권 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이거 틀렸겠죠? 네, 자기의 토지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오타 같은데 오타로 보셔야 되죠? 네, 요 세 가지는 건물에 대한 보전 등기 신청도 가능하고 토지에 대한 보전 등기 신청도 가능하죠. 그런데 여기는 건물에 대한 보전 등기 신청은 가능하지만 토지에 대한 보전 등기 신청은 허용되지 않죠. 맞아요. 그러면 1번 지문을 다시 보시면 자치구청장이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토지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건물의 소유권 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토지의 소유권 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맞아요, 이게. 자기의 토지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이거 말이 안 되죠?
네. 그래서 이거 오타 같아요. 오타. 네. 이거 건물로 바꿔주셔요. 건물로. 건물로. 자기의 건물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이렇게 오타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맞는 지문으로 하겠습니다. 2번. 미등기 토지에 가처분 등기를 하기 위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경우 법원에 가처분 등기 말소 촉탁이 있다면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말소합니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법원에 처분 제한 등기의 촉탁이 있을 때는 직권으로 보존 등기하죠. 다만 처분 제한 등기 말소 촉탁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존 등기를 말소하지는 않죠. 네, 그래서 이거 중요한 지문이죠. 2번, 3번. 토지 대장의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부터 그 토지를 특포갈 유증을 받은 자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토지 대장의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부터 토지를 포갈 유증을 받은 자는 포갈 승계인이죠.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있겠죠. 4번. 등기관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 기록에 등기 원인이나 그 연원일은 기록하지 아니한다. 맞습니까? 맞죠. 5번. 확정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경우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은 소유권 확인 판결에 한하지 아니한다. 판결의 종류는 따지지 않죠. 네. 2번.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 보존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건물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 확인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렸죠? 건물은 누구를 상대로 판결을 받아야 됩니까? 시장군수, 구청장. 2번.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있다겠죠? 네.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에는 보존 등기 신청하겠죠. 공유자 1위는 전원 명의로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없습니까? 있죠. 공유자 1위는 전원 명의로 보존 등기 신청할 수는 있고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보존 등기 신청할 수는 없겠죠. 4번. 미등기 주택에 대하여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후 임차권 등기를 해야 된다. 맞겠죠? 네. 5번. 미등기 토지를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로부터 증여 받은 자는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겠죠? 네. 3번. 소유권 보존 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건축 허가 명의인은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2번.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문제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 정보, 등기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한다. 맞았을까요? 먼저 등기문제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 정보. 이는 공동신청의 경우 등기문자가 등기소에 제공하는 것이 이 등기필 정보죠. 보존 등기는 단독 신청이고 등기 최초의 등기이기 때문에 등기필 정보를 신청인이 가지고 있지 않죠. 두 번째, 등기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첨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존 등기의 경우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네, 제3자의 동의 승낙 허가서 첨부하지 않습니다. 이거 자주 출제되니까 기억하셔야 되고 3번. 구분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구분 건물의 소유자는 한동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 건물의 소유자를 대리하여 건물의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있죠. 네. 구분 건물의 소유권 이게 있어요. 보존 등기가 아니죠. 무슨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표제부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자신의 구분 건물은 보존 등기를 직접 신청하는 것이고 나머지 표제부는 소유자를 대리해서 신청하는 것이고 두 개의 등기는 동시 신청한다고 했는데 맞아요. 네, 그거 외우셔야 돼요. 최초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자신의 구분 건물에 관한 보존 등기를 직접 신청하는 것이고 나머지 표제부 등기를 대리 신청하는 것이고 두 개의 등기는 동시 신청한다고 했죠. 네. 그 다음에 그래서 틀린 집인 어디가 틀렸습니까? 그 건물의 보존 등기 여기가 틀렸죠. 보존 등기가 아니라 뭡니까? 표제부 등기를 신청한다는 거죠. 4번.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구분 건물이 아닌 건물이 구분 건물로 된 경우에 그 신축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는 다른 건물의 표제부 등기를 동시에 신청한다. 이거 기억나셔요? 나셔요? 안 나셔요? 안 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네. 나셔요?
설명 안 해도 돼요? 네. 네. 그러면 이거 맞는 지문이 맞습니까? 네, 맞죠. 5번. 워낙 여러 번 한 거니까. 5번. 공유자 중 1인이 서류를 위조하여 자기의 단독 명의로 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말소 등기를 해야 됩니까? 네? 뭘 해야 돼요? 경정등기. 그 경정등기 이름이 뭐라고 했죠? 일부 말소 의미를 갖는 경정등기. 일부 말소 의미를 갖는 경정등기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갑과 을이 1억 원씩 각출합니다. 1억 원씩 각출해요. 그래서 건물을 신축합니다. 그러면 1억 원씩 각출했으니까 갑은 2분의 1, 을도 2분의 1 지분을 취득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갑과 을은 등기소에 가서 무슨 등기 신청해야 됩니까? 보전 등기 신청해야 되겠죠. 그래서 등기부에 이렇게 등기가 될 겁니다. 1번 소유권 보전 공유, 그 다음에 갑 2분의 1, 을 2분의 1 이렇게 등기를 신청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요 갑이 이러한 등기를 신청한 게 아니라 이러한 등기를 신청했다는 겁니다. 서류를 위조해서 소유권 보전 갑 이렇게 등기를 신청했더라는 겁니다.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죠? 이 부동산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작은 점들로 구성됐다고 봤을 때 그 점들을 확대를 해보면 이거 똑같아야 되는데 여기는 갑, 여기는 여기 바로 지분의 개념이라고 했죠. 이렇게 등기가 돼야 돼요. 그런데 서류가 위조가 돼서 어떻게 등기가 됐냐면 이렇게 등기가 됐다는 겁니다. 갑 이렇게 등기가 됐다는 겁니다. 이거 기억나셔요? 지분. 그럼 이 부분은 적법합니까? 부적법합니까? 적법해요. 따라서 등기상 전부가 부적법하게 존재할 때 전부를 없애는 등기인 말소 등기는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럼 무슨 등기를 신청해야 되느냐? 이 부분만 고쳐야 되겠죠? 이 부분만 고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말소한 다음에 요 을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일부 말소의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원시적 일부 불일치죠. 따라서 무슨 등기하는 겁니까? 경정등기. 그래서 일부 말소 의미를 갖는 경정등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구는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공유자 중 1인이 서류를 위조하여 자기의 단독 명의로 소유권 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말소 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말소 의미를 갖는 경정등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공유자가 2명이건 3명이건 똑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소유권 보전 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미등기 토지의 지적공부상 국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직접 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맞겠죠? 2번 미등기 건물의 건축물 대장상 국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직접 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다라고 했죠. 이건 어디까지나 뭐에 한정한다고요? 토지에 한정이 되는 겁니다. 건물은 안 돼요. 논리 자체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3번 공유물의 소유권 등기에 부기 등기된 분할금지 약정의 변경 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된다. 왜 그럴까요? 분할금지 약정의 변경은 공유자 전원의 이해관계에 연결되어 있죠. 따라서 반드시 공유자 전원이 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됩니다. 그거 좀 외워두셔야 될 아주 자주 출제되는 지문이죠. 네, 법조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외워두시고요. 4번 건축허가소의 건축허가 명의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 판결을 받은 자는 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없다? 건축허가 명의는 보전 등기를 신청할 가능성이 없는 자라서 피고 적격이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죠. 따라서 건축허가 명의인 이자를 뭐라고도 부르냐면 건축주 이렇게 불러요. 같은 뜻이에요. 이자는 보전 등기 신청할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피고 적격도 없다고 했죠. 따라서 이자를 상대로 한 판결은 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는 판결이 될 수가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공용 부분 취지를 정한 규약을 폐지한 경우에는 그 공용 부분이 폐지되고 구분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것이므로 공용 부분의 취득자 명의로 지체 없이 보전 등기를 신청한다. 이거 기억나셔요? 그렇죠. 전유 부분으로 만들어졌지만 규약이나 공정증서를 통해서 공용 부분으로 전환시킨 부분을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고 했죠. 그때 이 규약이 폐지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 전유 부분으로 복귀되겠죠. 따라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가 무슨 등기 신청한다고 했습니까?
보호전 등기를 지체 없이 신청하죠. 이건 단독 신청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넘기시면 5번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재결 수용의 경우 강공서가 아닌 기업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강공서건 기업자는 사업시행자를 얘기해요. 민간인. 네. 그래서 강공서건 일반인이건 사업시행자건 무조건 뭡니까? 원시취득이니까 단독이죠. 근데 강공서일 때는 신청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어떤 용어를 쓰는 겁니까? 촉탁. 사업시행자는 단독 신청. 그렇죠. 강공서는 단독 촉탁. 기업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단독 신청. 그래서 틀린 질문이 될 테고 2번 진정 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에는 등기원인과 그 등기원인 날짜를 기록한다. 맞았습니까? 등기원인은 뭐로 기록하죠? 진정 명의회복. 날짜는 기록하지 않는다. 그렇죠. 3번 자신의 토지를 매도한 자는 매수인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에 수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등기 인수 청구권. 이건 학자들이 쓰는 용어고 등기 수치 청구권. 이건 대법원에서 쓰는 용어예요. 그래서 등기 수치 청구권, 등기 인수 청구권 인정이 됩니까? 인정되죠? 네. 그래서 틀린 질문이 될 겁니다. 포괄 유증의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인 경우 유언 집행자가 상속인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한 다음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죠? 포괄 유증을 받은 자는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 포괄 유증을 받은 자는 최초의 소유자로부터 포괄 유증을 받은 자는 직접 자신의 명의로 보존 등기 신청이 가능하죠. 그렇죠. 그래서 틀렸을 테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매매하였으나 그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신청 시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더라도 그 신청서에 토지거래 허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맞는 지문이에요. 여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시점입니다. 여기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되는 시점이에요. 그러면 이 지정 시점부터 해제 시점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되겠죠. 이 토지거래 허가서는 계약을 체결할 때도 허가구역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등기를 신청할 때도 허가구역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 시와 등기 신청 양쪽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어야지만 토지거래 허가서를 첨부하는 겁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는 허가구역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등기를 신청할 때는 허가구역이 됐더라는 겁니다. 이때는 토지거래 허가서를 첨부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고 했죠. 기억나셔요? 네. 그 다음에 계약을 체결할 때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에요. 그런데 등기를 신청할 때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이때도 토지거래 허가서 첨부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문을 보시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매매하였으나 그 후 허가구역 지역이 해제되었다면 이거 무슨 뜻이에요? 해제됐으니까 소급표가 인정되죠. 그럼 매매계약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아닌 시점에 계약이 체결됐다는 뜻이에요. 이게 해제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해지가 아니라 해제라고 돼 있죠. 따라서 소급표가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를 신청 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토지거래 허가서를 첨부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건 판례 문구인데 좀 중요한 지문이죠. 그 다음에 6번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농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증을 제출합니까? 그렇죠. 농지에 대해서 자신의 의사나 의지로 새로이 취득할 때만 농지증을 첨부하죠. 상속은 자신의 의지나 의사로 취득하는 게 아니죠. 법률 규정에 의한 취득이죠. 농지증 첨부하지 않을 겁니다. 2번 소유권의 일부에 대한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이전되는 지분을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해야 된다. 왜요? 등기부에 기록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소유권이 대지권으로 등기된 구분 건물의 등기 기록에는 건물만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확실해요? 네. 3번 4번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판결 확정 후 10년이 경과가 되면 판결에 의한 등기 시행할 수 없다. 정말 많이 본 거죠. 그렇죠. 등기관은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는지 여부를 등기관은 확인할 수가 없다고 했죠. 따라서 10년이 경과가 됐다고 하더라도, 즉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옛날에 받은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했죠. 승소한 등기부자가 단독으로 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부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맞아요? 해야 되죠. 이 등기필 정보는 공동신청의 경우 등기부자가 등기소에 제공하는 것이 바로 등기필 정보죠. 그렇다면 단독신청이라고 한다면 원칙적으로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할 이유가 없다고 했죠. 그런데 단독신청임에도 불구하고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 승소한 등기 의무자의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가등기, 말소 등기 신청할 때 가등기 명인의 가등기필 정보. 이 두 가지는 등기 의무자가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한다고 했죠. 네, 다시요. 승소한 등기 의무자의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 가등기 명인의 가등기 말소 신청. 이 두 가지는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단독 신청이지만, 그래서 이 지문은 없다니까 틀린 지문이 되겠죠. 7번. 맞아요? 네. 7번. 다음은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상속인 중 1인 혹은 전원을 위하여 상속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있죠. 그러면 상속인 중 1인이 자신의 상속분만에 대해서 상속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죠. 29조 제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이 될 겁니다. 2번.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단독 신청에 의한다. 맞습니까? 맞죠. 그러면 수용 재결이 실효됨으로 인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 신청할 때는 단독 신청입니까? 공동입니까? 네? 수용이 실효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돼야 되겠죠?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신청은 공동입니까? 단독입니까? 공동이라고 했죠? 네, 수용 재결의 실효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는 공동 신청이라고 했죠. 자주 출제되는 지문이죠. 3번.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포괄 유증의 경우에는 단독 신청이나 특정 유증은 수증자를 등기 권리자, 유언 집행자 또는 상속인을 등기부자로 하여 공동으로 신청해야 된다.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틀렸죠. 포괄 유증이건 특정 유증이건 유언 집행자나 상속인이 등기 의무자, 유증을 받은 자가 등기 권리자로서 공동 신청해야 되겠죠. 공동 신청. 4번. 수용자가 수인인 포괄 유증의 경우에는 수증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이 포괄 유증을 받은 자 각자가 자기 지분만에 대해서 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맞아요. 이게 상속 등기와의 차이점이라고 했죠. 상속인 1인은 전원의 명의로 상속 등기 신청할 수 있지만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는 상속 등기 신청할 수 없죠. 다만 이것과 구별되는 게 포괄 유증이죠. 포괄 유증을 받은 자 1인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포괄 유증으로 인한 지분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외워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5번. 소유권 이전 등기 혹은 소유권 이전 가등기를 신청하면서 환매 특약의 가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허용될까요? 안 되죠. 환매권 자체는 가등기할 수 없다고 했죠. 왜요? 채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형성권이기 때문에 환매권 자체는 가등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그 다음에 8번. 다음은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상속으로 인한 등기 원인은 상속, 그 연월일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기록한다. 이게 원칙이죠. 네. 2번. 토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 수용되는 토지를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와 토지수용위원회의 체결로서 전속이 인정한 권리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지 아니한다. 맞았을까요? 맞죠? 수용 기일 이후에 이루어진 각종 등기는 무권리지 처분 행위로 봐서 다 직권 말소죠. 다만 수용 기일 이전에 소유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으로 인한 등기는 수용 기일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직권 말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수용기일 이전에 이루어진 각종 등기는 원시 취득으로 봐서 원칙의 직권 말소죠.
다만 수용기 이전에 이루어진 등기 중에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직권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두 번째, 소유권 이외의 권리 중에서 두 가지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하지 않죠. 첫 번째,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로서 존속을 인정한 권리에 관한 등기. 두 번째, 수용되는 토지 위에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 그 두 개의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하지 않는다고 했죠. 네, 자주 출제되는 지문이죠. 그 다음에 어디 갔지? 3번. 토지 수용이 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 하는 토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신청은 등기부자와 등기관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맞아요. 금방 보셨죠? 네. 그래서 수용으로 인한 등기는 원시취득이니까 단독 신청이지만 수용 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신청은 공동 신청이라고 했죠. 네. 4번.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각하되는 경우 환매특약 등기 신청도 각하된다. 왜요? 주종 관계에 있으니까. 그렇죠. 맞아요. 맞죠. 그러나 환매특약 등기 신청이 각하된다고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각하되는 것은 아니다. 왜요? 주종 관계에 있으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주, 환매특약 등기가 종. 5번. 환매특약의 등기 이후 환매권 행사 전에 격려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말소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이거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어떻게 말소가 되죠? 이게 작년 등기공무원 시험에 출제가 됐던 지문인데 어떻게 말소가 되죠? 강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어떻게 말소돼요?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이입니다. 갑이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동시에 환매특약도 체결한다고 했죠. 두 개의 계약은 반드시 동시에 체결이 돼야 됩니다. 주종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갑을 얘기할 때 이걸 기준으로 얘기를 해요. 매도인. 그 다음에 을을 매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겠죠. 그 다음에 환매특약으로 인해서 갑에게 뭐가 발생합니까? 환매권이 발생하죠. 근데 이 환매권에 대항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환매특약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등기해야 되겠죠. 환매특약 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환매특약 등기를 하게 되면 갑에게 발생한 환매권의 대항력이 발생을 할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을이 현재 소유자죠. 등기를 갖췄으니까 소유자죠. 환매권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소유권을 취득했을 겁니다. 이때 을은 소유권자로서 병으로부터 돈을 빌립니다. 얼마를 빌렸느냐? 10억 원을 빌려요. 그냥 빌려주진 않겠죠.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그럼 병은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병은 현재 저당권자가 될 거예요. 당연히 적법하고 정당한 저당권자입니다. 그런데 이 병의 저당권과 이 갑의 환매권을 비교한다면 누가 선순위일까요? 환매권이 선순위죠. 이게 먼저가 등기가 됐을 테고 이게 나중에 됐을 테니까 환매권자가 선순위가 될 겁니다. 이때 갑은 환매권을 행사합니다. 환매권을 행사의 방법은 이건 형성권이니까 갑의 의사표시가 을에 도달하게 되면 그 즉시 도달 시점부터 환매권이 뭐가 된 겁니까? 행사가 된 거예요. 따라서 뭐가 성립이 돼요? 환매에 도달하게 되면 환매가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다면 누구의 이름으로? 갑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다면 갑은 소유권을 되찾아올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 갑이 소유권자니까 소유권이 없는 자가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준 거나 마찬가지죠. 따라서 이 등기는 말소가 돼야 될 텐데 이건 당연히 직권으로 말소하는 것처럼 보여요. 논리적으로 본다면. 근데 우리 대법원에서 이거는 원칙에 따라서 말소한다 라는 선례를 만들었습니다. 원칙에 따라서 말소한다. 그러면 이 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굴까요? 병, 등기, 의무자.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굴까요? 을이요. 갑이겠죠. 현재 소유권자 갑, 등기 권리자.
그래서 이렇게 말소 등기를 신청하는 겁니다. 공동으로. 원칙에 따라서 말소한다 라는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다 직권 말소한다 이렇게 답을 골라요. 근데 이제 원칙에 따라서 말소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신청을 통해서 말소합니다. 이거 좀 기억해 두셔야 될 아주 중요한 지문으로 보여져요. 보통 규제에는 없는 내용이죠. 그럼 다시 지문을 보시면 환매특약의 등기 이후 환매권 행사 전에 격려된 제3자 명의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의 말소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는 게 아니라 공동신청을 통해서 말소되도록 하는 겁니다. 좀 기억해 두셔야 될 아주 중요한 선례로 보여져요. 그 다음에 9번을 보시면 다음은 환매 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환매 등기 신청 정보의 필요적 기록사항으로는 매매대금, 매매비용, 환매기간이다. 맞았습니까? 틀렸죠? 필요적 기록사항은 뭐죠? 매매대금, 매매비용. 기간의 의미가 있는 것은 임의적 기록사항이죠. 2번 환매 등기에 있어서 등기필 정보와 인감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한다. 이거 맞았을까요? 맞아요? 확실해요? 목소리는 확실하지 않다는 목소리인데요. 네. 이 시점은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을 체결한 시점. 그리고 환매 특약이 체결된 시점이에요. 이 시점은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시점. 그 다음에 환매 등기가 이루어진 시점입니다. 이 두 개의 등기는 동시에 신청이 돼야 되죠. 맞아요. 동시에 신청이 돼야 되는데 신청서는 별개로 작성합니까? 한 장으로 작성합니까? 네? 신청서는 별개로 작성합니다. 이거 꼭 외워두셔야 돼요. 이게 무슨 등기와의 차이점이라고 했죠? 신탁 등기. 신탁 등기는 한 건의 신청 정보를 신청한다고 했죠. 하지만 이 환매 등기는 별건의 신청 정보를 신청합니다. 이 신탁 등기는 한 건의 신청 정보를 신청하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는 순위번호를 같이 쓴다고 했죠. 근데 여기는 별건의 신청 정보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순위번호가 달라요. 순위번호 다른 순위번호를 씁니다. 근데 이때 이 소유권 이전 등기와 환매 등기가 동시에 신청이 되니까 접수 날짜와 접수 번호 어떨까요? 바뀌었죠. 동시에 신청이 되니까 접수 날짜와 접수 번호는 같을 겁니다. 접수 번호가 같다는 얘기는 순위도 같다는 얘기죠. 순위도 동일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청 정보를 별건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순위가 같지만 다른 순위 번호를 부여해야 돼요. 신탁 등기와 달리. 맞아요. 따라서 순위는 같은데 다른 순위 번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하나는 어떠한 등기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까? 부기 등기. 맞아요. 그러면 주종관계가 있으니까 어떤 등기가 주등기고 어떤 등기가 부기등기입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예를 들어서 주등기라고 한다면 환매 등기는 부기등기를 해야 될 겁니다. 맞아요? 네, 그렇죠. 이때 여기서 갑과 을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과 갑과 을의 환매 등기 신청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동시에 신청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때 요 시점부터 요 시점까지 소유권의 등기 명의는 누굽니까? 을의 이름으로 등기가 된 시점은 요 시점이잖아요. 그 전에는 등기 명의는 누굽니까? 갑. 그 다음에 환매 등기에 있어서 등기 의무자는 누굽니까? 네? 갑이에요? 을이에요? 불이익이 발생하는 자가 등기 의무자죠. 그러면 환매 등기를 통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갑, 대항력이 발생했으니까. 을은요, 대항력에 복종을 해야 되죠. 따라서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 그러면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일 때 등기 의무자는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건데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과 등기 의무자는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 따라서 이 등기 의무자 을은 인감증명 첨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맞아요. 두 번째.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과 환매 등기 신청은 동시에 신청하는 거니까 환매 등기 신청할 당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도 같이 신청하죠. 그러면 요 등기를 신청할 당시에 을 명의로 등기가 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직 안 됐죠. 물론 환매 등기도 아직 안 됐겠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도 아직 안 됐겠죠. 그렇다면 요 을에게는 등기필 정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등기필 정보가 애당초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등기필 정보도 첨부합니까? 안 합니까? 판매 등기에 있어서 등기의무자는 등기필 정보도 첨부하지 않습니다. 이거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지문을 다시 보시면 판매 등기에 있어서 등기필 정보와 인감증명은 제출하지 아니한다. 왜? 네, 왜가 아니라 이 등기필 정보는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인감증명은 소유권의 등기명인이 등기의무자가 아니니까. 3번 판매 특약의 등기는 부기 등기하며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신청하므로 소유권 이전 등기와 판매 등기 접수 날짜와 접수 번호는 동일하다. 맞겠죠? 판매권을 감액하는 변경 등기는 판매대금을 감액하는 변경 등기는 판매권자가 등기 권리자일까요? 등기 의무자일까요? 잘 따져보셔요. 여기 판매특약에 판매등기에 판매대금이 10억이었는데 이것을 등기부에 5억으로 감액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감액은 판매권 변경 등기하겠죠. 그럼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굴까요? 잘 따져보시면 갑일까요? 을일까요? 예전에 갑은 10억 원을 지급해야지만 소유권 되찾아올 수 있었죠. 그런데 감액이 돼버리면 5억 원만 지급하면 소유권 찾아오죠. 그래서 누가 이익이 발생합니까? 갑, 판매권자가 등기 권리자. 그리고 상대방은 등기 의무자가 될 겁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판매 기간이 2년이었는데 3년으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환매 기간이 변경이 됐을 때 이때도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굴까요? 예전에는 환매권이라는 아주 강력한 형성권이 2년 동안만 행사할 수 있었죠. 이제는 몇 년 동안 행사할 수 있습니까? 3년. 따라서 누가 이익이 발생합니까? 가. 맞아요. 을은 불이익이 발생할 겁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증액이 된다면 15억. 누가 이익이 발생합니까? 불이익합니까? 불이익. 갑이겠죠. 왜요? 예전에는 10억만 지급하면 찾아올 수 있었는데 지금은 15억 원을 지급해야지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2년에서 1년으로 바뀌었습니다. 누가 불이익 발생합니까? 갑이겠죠. 갑은 2년 동안 가지고 있다가 이제 1년 동안만 행사할 수 있죠. 네, 이렇게 따져보는 거예요. 그럼 지문을 다시 보시면 환매대금을 감액하는 변경등기는 환매권자가 유리하죠. 더 작은 돈으로 사올 수가 있으니까. 따라서 환매권자가 등기 권리자이고 환매대금을 증액한다면 환매권자에게 불리하죠. 왜? 더 큰 대금을 지급해야 되니까. 그렇죠. 환매기간을 단축하는 변경등기 이것도 환매권자가 불리하죠. 그래서 등기의무자이다. 맞는 질문이 될 겁니다. 5번 환매권을 행사하여 환매권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에는 등기관이 환매특약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다. 이거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죠? 기억나셔요? 그렇죠. 네. 다시 한번 따져보죠. 이 환매 등기를 말소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뭘까요? 공동신청. 원칙은 공동신청을 통해서 말소합니다. 그러면 이 환매 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당연히 누구겠습니까? 등기의무자. 이런 거 잘 따져보셔야 돼요. 누가 불이익이 발생합니까? 환매 등기를 통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구예요? 갑. 왜? 대항력을 취득했으니까. 이것이 말소가 되면 대항력 소멸되잖아요. 누가 불이익합니까? 갑. 등기의무자. 어려우셔요? 대항력이 소멸되니까 환매권자가 불이익하죠. 그 다음에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등기관리자. 예전에는 대항력에 복종을 했는데 이제는 대항력에 복종할 이유가 없죠. 따라서 등기관리자는 당연히 을이 될 겁니다. 상대방. 현재 소유자. 현재 소유자.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면 공동신청을 통해서 말소되는 경우가 뭐가 있냐면 환매특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된다면 환매 등기 더 이상 필요 없죠. 또한 갑이 포기한다면 이거 환매 등기 필요 없겠죠. 그 다음에 이 환매권 행사 기간이 경과가 됐다면 환매권 행사할 수 없죠. 이 경우가 공동신청이에요. 환매특약이 무효 취소 해제, 환매권 포기, 환매기간 경과.
두 번째, 단독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죠. 언제입니까? 네? 을이 갑에게 증여를 통해서 소유권을 이전시킵니다. 증여를 통해서. 그러면 이 갑은 환매권도 취득했지만 뭐도 취득합니까? 소유권. 맞아요. 그러면 이 환매 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소유권자 갑이겠죠.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을이요. 지금 갑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났죠? 두 개 이상의 법적 지위가 동일인에게 기속이 됐죠. 따라서 약한 법적 지위가 강한 법적 지위에 흡수돼서 소멸됩니다. 맞아요.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혼더. 그러면 이 환매권이 소멸되었으니까 환매등기 말소돼야 되겠죠. 환매등기가 말소됨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하는 자는 환매등기 명의인이에요. 누굽니까? 갑. 이익이 발생하는 자는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에요. 누굽니까? 갑. 이건 뭐라고 합니까? 혼더. 혼동은 무조건 단독 신청이라고 했죠.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혼동은 등기무죄의 지위와 등기권리자의 지위가 동일인에게 기속되기 때문에 단독 신청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직권. 환매권을 행사해서 환매가 이루어진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갑의 이름으로 되어 있던 환매 등기는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을 등기관이 직관적으로 알죠. 따라서 이때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직권말소. 환매권 행사를 통해서 환매가 이루어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실행이 될 때 등기관은 이 등기를 실행한 다음에 환매 등기를 어떻게 말소한다고요? 직권말소. 이게 시험에 가장 빈번하게 출제된다고 했죠. 그러면 지문을 보시면 환매권을 행사하여 환매 권리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에는 등기관이 환매 특약 등기를 어떻게 말소한다고요? 직권말소. 10번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유증에 조건이나 기한이 붙은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된 날 또는 기한이 도래된 날을 등기원인 날짜로 기록한다. 맞습니까? 원칙은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 등기원인 날짜죠. 그러면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원칙은 뭡니까? 유증자 사망 시. 다만 조건이나 기한이 부과가 되면 조건 성취 시, 기한 도래 시가 유증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이죠. 2번 포괄 유증은 수증자 명의의 등기가 없어도 유증의 효력이 발생한 시점에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거 맞아요? 맞아요. 포괄 유증의 경우에는 우리민법 1078조에서 상속과 동일하다라는 규정이 있다고 했죠. 따라서 상속처럼 처리하니까 포괄 유증의 경우에는 187조가 적용이 된다고 했죠. 따라서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에 물권이 변동이 됩니다.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보통 사망시겠죠. 따라서 유증자 사망 시점에 유증을 받는 자는 소유권을 취득하죠. 다만 취득한 소유권을 다른 자에게 처분하기 위해서는 뭘 거쳐야 됩니까? 등기. 특정 유증의 경우에는 1078조와 같은 규정이 없기 때문에 민법 몇 조가 적용이 됩니까? 186조. 따라서 뭐를 갖춰야지만 소유권을 취득합니까? 등기를 갖춰야지만 소유권을 취득하죠. 이거 안 그려도 될까요? 네, 워낙 여러 번 한 건데. 그래서 이거는 맞는 지문입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3번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상속 등기를 거쳐 수증자 명의로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맞습니까? 상속 등기를 구태여 거칠 필요가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만약에 상속 등기가 되어 있다면 상속 등기를 말소 등기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기억나시죠? 네. 그 다음에 5번, 4번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등기관은 이를 수리합니까? 각하합니까? 수리해야 되죠. 왜?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는 등기관이 유류분이 침해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권한과 자격이 없다고 했죠. 특정 유증에 있어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성립 요건으로서의 등기다. 맞습니까? 186조가 적용이 되니까 성립 요건으로서의 등기겠죠. 11번 토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그 토지에 있던 다음의 등기 중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것은 1번 뭐 이거는 뭐 자주 나오는 건데
시간이 이렇게 흘러갈 때 이 시점은 수용기일. 수용기일 이후에 이루어진 각종 등기는 어떻게 하죠? 그렇죠. 무권리주의 처분행위로 봐서 직권으로 말소했습니다. 기억나셔요? 다만 예외적으로 수용기일 이전에 토지 소유자 사망을 원인으로 한 수용기일 이후에 이루어진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합니까? 말소하지 않습니까? 말소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수용기일 이전에 이루어진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합니까?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하지 않죠.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원시취득으로 논리를 구성해서 어떻게 합니까? 직권으로 말소함이 원칙이죠. 다만 예외가 있죠. 예외 두 가지. 첫 번째,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로서 존속을 인정한 권리에 관한 등기. 두 번째, 수용되는 토지를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 요 두 가지는 요때도 말소하지 않으니까 이때도 당연히 말소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지문을 보시면 수용기일이 며칠입니까? 4월 1일. 4월 1일. 그 다음에 1번을 보시면 2019년 5월 1일 상속을 원인으로 2019년 6월 1일에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이거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수용기일 이후에 상속을 원인으로 해서 상속 등기 이루어졌죠. 네, 그래서 직권으로 말소할 겁니다. 2번 원인으로겠죠. 원인으로 2019년 1월 7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2019년 3월 7일에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직권 말소합니까? 아니요. 이건 직권 말소하지 않죠? 네.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고 2019년 1월 2일 설정 계약을 원인으로 2019년 1월 8일에 한 근저당권 설정 등기. 원시취득으로 논리를 구성하니까 직권 말소하겠죠. 그 다음에 4번 2019년 2월 5일 설정 계약을 원인으로 2019년 2월 8일에 한 전세권 설정 등기. 원시취득으로 논리를 구성하니까 직권 말소할 테고 5번 2019년 5월 8일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2019년 5월 9일에 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이건 무권리주의 처분행위로 봐서 직권으로 말소하겠죠. 정답은 2번. 12번 공동소유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공유지분은 등기부에 기록하나 합의지분은 등기부에 기록하지 아니한다. 맞았나요? 네. 맞죠? 2번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는 종중이 등기 권리자이다. 맞습니까? 맞죠? 3번 종중이 등기 권리자이지만 신청인은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하는 거죠. 그렇죠? 3번 농지에 대하여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증을 첨부하지 아니한다. 맞았습니까? 왜요? 왜 첨부하지 않죠? 분할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네? 이 공유물 분할은 새로이 취득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네. 지분으로 갖고 있던 것을 현물로 현실화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따라서 새로이 취득하는 게 아니니까 농지증 첨부하지 않을 테고 부동산 공유 지분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할 수 있습니까? 지분에 대해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아니 좀 외워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이거 민법에서도 무조건 출제돼요. 우리 등기법뿐만 아니라 민법에서도 무조건 출제됩니다. 여기는 부동산 자체의 일부. 이게 왜 이걸 암기를 하시냐면 이게 사실은 민법 지식이 확고하면 이거 암기 안 하셔도 당연한 거예요. 지분의 개념이 뭐죠? 민법에서 소유권의 불량적 일부라고 불러요. 소유권의 불량적 일부로서 하나의 완전한 형태의 소유권이에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따라서 하나의 완전한 소유권으로 보니까 저당권 설정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민법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물론 많이 안 하셔도 합격하는 데는 지장은 없어요. 네. 권리의 일부.
이게 뭐죠? 지분. 그래서 부동산 일부는 부동산 자체의 일부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 지분은 부동산이 있을 때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게 지분이죠. 그래서 이 지분은 소유권의 불량적 일부로서 하나의 완전한 형태의 소유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민법에서. 그래서 당연히 저당권 설정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소유권 등기가 가능한가? 저당권 등기가 가능한가? 그 다음에 처분 제한 등기가 가능한가? 그 다음에 이쪽은 용익물권 등기가 가능한가? 즉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얘기한 거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승역지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용익채권인 임차권 등기가 가능한가? 그러면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소유권 등기, 저당권 등기, 처분 제한 등기 가능합니까?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민법에서. 민법의 내용, 맞아요. 일물일권주의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일물일권주의. 등기법에서는 공시방법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민법에 의하면 일물일권주의. 하나의 물건이 있을 때 등기는 하나의 물건이 있을 때 물건은 하나만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의 물건 일부에 대해서는 하나의 물건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민법에서는 일물일권주의에 반하기 때문에 안 돼요. 등기법에서는 공시방법, 등기하는 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일부에 대한 소유권 등기, 저당권 등기, 처분 제한 등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동산 권리 일부에 대해서는 이러한 등기가 가능한가? 우리 민법에 의한다면 지분은 한 개의 소유권의 불량적 일부로서 하나의 완전한 형태의 소유권이에요. 따라서 소유권 등기 당연히 가능하고, 저당권 설정 당연히 가능하고, 처분 제한 당연히 가능합니다. 저당권 등기 다음에 따라 나온 등기가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그 다음에 이 처분 제한 등기 뒤에 따라 나온 게 뭐죠? 네, 맞아요. 분등기 왜 하죠? 처분 제한의 경우에는 강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채권자가 가압류 가처 분등기 한 거죠. 그럼 강제 집행을 해버리면 이것도 뒤에 무슨 등기가 뒤따라 나옵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뒤따라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이 지분은 한 개 소유권의 불량적 일부로서 하나의 완전한 형태의 소유권이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하고, 그 전제가 되는 저당권 등기 가능하고, 그 전제가 되는 가압류 가처 등기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게 다 민법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용익물권, 임차권 등기 이거 가능합니까? 네. 가능하죠. 뭘 첨부한다고 했죠? 도면. 이것도 민법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일물일권주의가 원칙인데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예외의 인정 요건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되고, 두 번째, 공시 방법이 마련되면 그때는 일물일권주의 예외가 인정이 됩니다. 우리 민법에서 설명할 때. 그럼 사회적 필요성 인정됩니까?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은 토지 없죠. 특히 옛날에 지주는 얼마 안 되고, 그런데 농사 짓는 사람들은 먹고는 살아야 되고 애들 키워야 되니까. 그러면 부동산 일부에라도 용익권 설정받을 수 있는 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됩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남의 토지 빌려서 농사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사회적 필요성이 인정이 되고, 그 다음에 공시 방법이 우리 등기법에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 일부에 대한 용익물권 등기, 임차권 등기는 우리 민법 설명에서는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지분에 대해서 용익권, 임차권 등기 가능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개념 자체가 안 된다고 했죠. 지분은. 그렇죠. 여기 부동산이 있고 갑이 2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을이 2분의 1 지분을 갖고 있다면 모든 점들은 다 어떻게 소유하는 겁니까? 갑 절반, 을 절반. 갑이 A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준다면 A는 여기만 사용수익해야 돼요. 모든 점들을.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지분에 대해서는 용익권 설정이 개념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더 오래 갈 텐데. 옛날에 다 설명했던 건데. 네. 이해하는 게 귀찮죠? 네. 그럼 다시 질문을 보시면 네, 어디지? 4번. 부동산의 공유 지분에 대한 저당권 설정이 가능한가?
지분은 불량적 소유권으로서 하나의 완전한 소유권 형태예요. 따라서 지분 이전 등기가 가능하니까 그 전제가 되는 저당권 등기, 그 다음에 가압류과점 등기도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이해하기 싫으시면 이거라도 꼭 외워주셔요. 민법에서도 여기서 무조건 지분이 하나씩 나와요. 등기법에서도 무조건 나오고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5번. 합유자 1인이 다른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자신의 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지분을 취득하는 자와 지분을 상실하는 자가 합의명의인 변경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한다. 이거 강조드린 적이 있는데 맞아요? 들려요? 들렸죠? 그러면 등기 의무자는 누굽니까? 네? 지분을 취득하는 자와 지분을 상실하는 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등기 의무자는 누굴까요? 지분을 상실하는 자. 그 다음에 등기 권리자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지분을 취득하는 자. 그리고 틀리다면서요. 그러면 옳게 고쳐야 되잖아요. 옳은 답을 말씀하시라고요. 기억 안 나셔요? 이거 출제가 올해 제가 예상하고 있는 지분인데 작년에 이게 법무상가 출제가 됐어요. 갑이 3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을도 3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있고 병도 3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을병은 공동소유 형태가 합유예요. 합유라고 한다면 이 지분은 등기부에 기록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고 했죠. 그러면 이 갑이 자신의 지분을 A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칙은 금지되어 있죠. 원칙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합의 지분은 등기부에 기록되지 않는 겁니다. 맞아요. 그런데 예외가 있죠. 예외는 언제입니까? 예외. 민법에서 하셔야 되는 건데 예외는 언제예요? 양도 가능한 건 언제예요? 네, 맞습니다. 전원의 동의가 있다면 양도가 가능해요. 전원의 동의가 있다면. 즉 을과 병의 동의가 있다면 양도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전원의 을과 병의 동의를 받아서 양도가 됐다면 지분의 이전 등기는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양도가 허용이 될 때는 있어요? 없어요? 지분 이전 등기 할 수 있어요? 네? 등기부에 지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어떻게 지분 이전 등기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등기부에 지분이 없으니까 그럼 지분 이전 등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등기를 하냐면 이러한 등기를 한다고 했어요. 갑, 을, 병의 이름에서 A, 을, 병으로 바꾸는 등기. 이걸 뭐라고 했죠? 합유 명의인, 합유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 표시 변경 등기라는 걸 한다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셔요? 네, 합유 명의 이거 생략할 때도 있어요. 이렇게 생략합니다. 합유 명의인 변경 등기 또는 합유 등기 명의인 변경 등기 또는 합유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 뭐 다양하게 써요. 그러면 이거 기억나셔요? 지분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분 이전 등기는 할 수는 없어요. 대신 무슨 등기를 하냐면 등기부에 이 갑을병 이게 하나의 이름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이거 이 이름에서 이 이름으로 바꾸는 등기로 보겠다는 겁니다. 합의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때 이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굴까요? 불이익이 발생하는 자. 등기부에서 사라지는 자가 불이익이 발생하겠죠. 누굽니까? 갑. 얘가 등기 의무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A. 등기 권리자. 또 네? 을,
네, 맞아요. 답니다. 그래서 권리를 취득하는 자와 잔존 합의자, 얘가 다 등기 권리자예요. 이유는요, 이 합의는 공동의 목적이 있다고 했죠. 공동의 목적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잔존 합의자 전부 다 등기 권리자가 됩니다. 그래서 동의도 한 거 아닙니까? 동의 어디 갔어? 동의. 네. 이거 좀 기억해 두십니다. 그래서 합의 지분을 전원의 동의를 얻어서 양도할 때는 합의 지분 이전 등기는 할 수가 없고 합의 등기 명의인 변경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때 등기 의무자는 합의 지분을 상실하는 자가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는 합의 지분을 취득하는 자와 잔존 합의자, 이게 등기 권리자예요. 그래서 공동 신청을 통해서 등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좀 외워두셔야 돼요. 네. 네, 여기까지 보고 좀 쉬겠습니다. 네.